개장 후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현 구간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름을 틀릴까 봐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굿. 첫 번째 이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 조선주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의 선박과 선사에 수십억 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라고 예고하면서 국내 조선주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HMM은 52주 신고가 기록하기도 했고 시간외에서도 조선주 잘 가줬는데 오늘도 탄력 이어가고 있어요. 조선주 계속 이렇게 잘 가줄까요? 최근에 이제 후판이라든지 아니면 판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긴 해요. 대부분 이제 채광 제품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수입해 들어오는 비율이 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관세 영향도가 있을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우려가 불식시킬 정도로 수주권들이 물밀듯이 밀려들어오고 있잖아요, 지금. 네, 캐나다 아니면 브라질 계속해서 척수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계속해서 조선주들이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의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형태 내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선주들의 랠리는 눌릴 때마다 사 모아야 된다. 만약에 고가권을 찍고 눌린다는 관점이 나온다고 해도 20% 내지 30% 조정이 나왔다.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조선업에 대해서는 정말 장기간 동안 슈퍼사이클입니다. 무조건 담아야 된다. 그 얘기를 정말 오래 해왔는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삼성중공업을 한번 보실게요. 삼성중공업도 최근에 추가적인 수주 건수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자 주가가 15,620원 고가를 또 갱신을 했습니다. 자, 정말 많이 올라왔다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가 최근에는 일봉보다는 주봉을 많이 보여드려요. 주봉을 많이 보여드리는데 삼성중공업 보시면은 주봉도 지금 이렇게 월봉 큰 흐름 내에서 보시면은 이제 시작이라는 구간을 좀 많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라인 쳐놨었던 게 다 돌파가 나오고 있죠. 이게 지난 시간에도 지금 말씀 전해드렸었던 이제 매물대 구간에 거의 지금 도달을 하고 터치를 하고 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당장에 더 큰 과거권으로 보시면은 이걸 국내에서는 좀 뭐 밥그릇 패턴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컵 위드 핸들 패턴이라고 해서 컵을 만들고 그다음에 손잡이를 만드는 경우 수가 항상 발생을 합니다. 이 손잡이가 만들어지면서 지난 고가를 돌파하게 된다면 어떤 구간이 넘어가냐면은 앞서가지고 이 하향, 이 상승분 대비만큼 올라가는 구간이 항상 펼쳐져요. 저는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2만 원 넘어서 3만 원까지도 열려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항상 조선업 같은 경우에 사이클업에 진입을 하는 건수가 굉장히 장기간으로 넘어가는 게 수주를 받고 건축을 하고 넘어가는 인도까지 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네. 그래서 그 수주 건수에 대한 기대치 내지는 이 수익성들이 계속해서 주가에 반영이 됩니다. 나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2040년까지 LNG 수출과 관련된 부분들 계속해서 확대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행정명령이 이제 1차 서명이 나왔다는 점, 추가 시추까지 확대되고 있고 알래스카까지. 네, 지금은 이제 이 슈퍼사이클은 지난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이 아니라 조선의 슈퍼사이클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시장이 최근에 그래도 반도체 위주군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반도체 위주군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그 빈 수급을 메꿔줄 수 있는 게 언제나 조선이었다. 항상 이 조선주들은 반도체들이 쉬어갔었을 때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상승세를 보여준 만큼 아직도 지금 의심할 여지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특히나 대한민국 이 조선사들 중에서도 굉장히 특이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게 이제는 원래 각 기업들 간의 이제 경쟁 구도 수주 건수와 관련된 부분으로 이렇게 싸우고 넘어가는 모습들이 있었다면은 이제 그것도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랑 HD현대랑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HD 현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오늘자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나 HD현대와 관련된 부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마린솔루션과 관련된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마린솔루션이 지금 아쉽게도 조금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종목이고 지금 현재 언더슈팅 구간까지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리바운딩을 한번 노려보실 구간까지 찾아왔다. 게다가 이 HD현대 마린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FLNG 내지는 LNG 터미널과 관련된 부분 유일하게 조선 국내에서 가능하다라는 말씀 전해드렸고 이 HD현대그룹주들이 이제 앞으로 더 좋게 봐야 되는 거는 캐나다 쪽에 이제 방산 쪽까지 진출합니다. 캐나다 방산 시장 같은 경우에 이번에 함정 관련해서 70조 시장이 열렸는데 하나랑 HD현대가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나쁠 게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추가적으로 미국 조선소 인수권까지 붙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HD현대 조선업 관련주들은 최근에 조정분 받은 모습을 보시면은 HD현대 미포 같은 경우에도 앞서가지고 조선 수주건수 8천억짜리가 이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이제 국내 방문하면서 해당 건수에 대한 의혹감을 해소시켜 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왔기 때문에
조선주들 지금 현재 특히나 고가에서 조정을 받았거나 선행적으로 받았거나 아니면 삼성중공업처럼 추세 강하게 돌파가 나오지 않고 천천히 지금 우상이 하고 있는 모습들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1승까지도 한번 볼게요. 네. 1승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지난 손절가 거의 이제 추세 구간까지 거의 다 터치했다가 반등 시도가 강하게 올라옵니다. 왜? 1승 같은 경우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전체적으로 이 조선사들의 협력 관계가 다 붙어 있어요. HD, 현대, 하나 아니면 삼성중공업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이 못 올라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반등이 나올 때는 굉장히 거세게 빠르게 올라옵니다. 오늘장 기준으로 5일선과 21선 사이에 정확하게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선 관련주들 상승 사이클 나오면 충분히 돌파 시도할 수 있고 이런 기자재 관련주들 아직도 저렴한 종목들 많으니까요.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재 관련주 1승까지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 우리 지금 포트에 편입을 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시죠. 재건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 과정의 최대 변수인 광물 협정이 현지 시간으로 28일 공식 서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해서 협정에 서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라는 소식 들려오면서 종전 기대감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재건주 어떻게 판단을 해봐야 하나요? 일단 해당 뉴스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일단 미 정부에서 발표가 됐고요. 합의가 된 상황에서 이제 최종 서명만 남은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미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원하는 대로 지금 흐름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군이 이제 주둔하는 내용은 또 빠졌다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건 좀 의아하긴 합니다. 미군 주둔까지 한다면은 오히려 안정적인 중립국의 위치를 가져갈 수 있었을 텐데 이거는 좀 빠졌다는 게 좀 아쉬운 모습이고 어찌됐든 재건과 관련돼서는 진행이 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느 부분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딥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는 네.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에서 셀 매도 리포트 보고서가 나왔었잖아요. 네. 점령지에 대한 재건 수요가 존재를 하는 상황인데 네, 그런데 재건이 필요한 지역은 대부분 러시아 점령 지역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당장 합의를 했다고 재건주들이 끝나는 게 아니고 러시아가 점령 영토에 대해서 반환 소식까지 아직 한 번 더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재건주들이 아직 올라갈 자리는 조금 더 남았다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광물 자원 개발이나 아니면 재건이나 두 가지에 다 필요한 거는 네, 여기서 뭐 데크 플레이트도 분명히 있겠지만 건설 기계들이잖아요. 네. 이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필요한 건 농기계 이런 건설 장비주들이 아마 가장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장중에도 보시면은 대동기어가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고가를 갱신하면서 20%가량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재건주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트레이딩을 이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에 이번에 좀 최근에 관세 발표도 있었었고 이 우크라이나 재건권도 같이 마찬가지로 어떤 느낌이냐면 자기가 말한 거는 끝까지 일단 미루고 본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 정책주들은 눌릴 때마다 계속해서 모아가시면 이런 고가 갱신 패턴 완전히 제로가 소멸되기 전까지는 올라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다음 섹터는 여기일 것 같은데 거기는 제가 오늘 장 끝나고 무료 방송에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대동기업 같은 경우에도 현재 20% 현대건설기계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제가 지금 검색이 지금 현대 에버다임이죠. 천천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헷갈렸어요. 자, 현대 에버다임인데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 자리는 만들고 있는데 아직 출발은 못했습니다.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5일선과 21선 중요 돌파 시도할 수 있는 자리에 위치해 있는 상황인데 아직 거래 대금이 안 붙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전진건설 로봇 있죠. 전진건설 로봇입니다.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5일선을 기준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앞선 고가 근처 매물대까지 충분히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고가 매물대 돌파 시도한다면은 충분히 신고가 갱신할 가능성도 높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듯 좀 트럼프 정책주와 관련된 트레이딩들은 뭐 최근에 트럼프를 싫어하는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직 정책적으로 완벽하게 뭔가 끝맺음 짓거나 아니면 보여준 것이 아직은 좀 아쉽다. 네. LNG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도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는 거고 그 끝맺음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이 트럼프 정책 테마, 조선, 재건 그리고 뭐 몇 가지 더 있겠죠. 이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트레이딩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 전해드리면서 재건주 추가적인 상승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재건주는 기대감으로 오르다가 막상 종전이 되면 좀 빠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제로섬을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장기적으로 괜찮다고 보시나요?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로봇주랑 양자랑 저기는 유리기판은 왜 갑니까? 아, 네, 아니 그런 고민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고민하시면 대한민국에서 주식 못합니다. 네, 지금 너무해요. 일단 기대감이 중요한 상황이고 기대감이 지금 어찌 보면은 완벽하게 지금 끝나는 구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영토 다시 반환까지 영토 반환되고 완벽하게 끝났다라고 얘기하면은 그 이후부터 중요한 거는 물론 저평가 구간에 있는 진짜 수혜받고 진짜 기업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을 선별을 해야겠죠. 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센 게 바로 대동입니다. 근데 대동 보시면 1등주로 지금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적 기대감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달려간다는 점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더 구체적으로 봐야 하는지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그럼 세 번째 이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이슈는 미용기기 관련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미용 의료기기 제조업체 클래시스의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의료기기 사업의 B2C 시장에 대한 확대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정작 이 보도를 부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래시스 계속 강한 상승 이어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화장품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렇게 나쁠 건 없습니다. 뭐 관세 쪽에서도 어느 정도 좀 자유로운 편이기도 하고 수출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화장품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 중국, 미국까지 삼국 내에서 이제 광활하게 지금 많이 이제 매도가 지금 많이 판매가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양측에서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미국도 좋고 최근에 중국까지도 나쁘지 않잖아요. 네.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라고 해서 올라가는 종목들 보시면은 대체로 미용, 엔터주들이 강세였습니다. 게임주도 있잖아요. 게임주는 좀 아쉽습니다. 네, 네. 좀 아쉬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클래시스에 대해서는 일단 오늘 장 초반에 지금 보시면은 블룸버그 뉴스가 나왔단 말이에요. 장 시작 전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71,500원까지 올라갔다 왔습니다. 그러면은 악재 소식이 나왔음에도 올라갔다. 이거는 시장에 자금이 있고 그래도 우리는 단타를 친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클래시스 차트 보면서 한번 좀 설명드릴 텐데 최근에 이런 고가갱신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가 주봉 흐름을 꼭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주봉 흐름으로 지금 기대해서 보시면은 최근에 클래시스가 이미 상단에 지금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딱 의도적으로 올려치고 내려 빼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클래시스의 성장성 같은 경우는 나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뭐 북미향에 대한 진출이라든지 해외 진출권까지 같이 붙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관세 회피 구역이다라고 말씀드린 만큼 이런 중국향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이런 호재권들이 나올 경우 추가적인 급등 돌파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한령 해제까지 한번 우리가 좀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클래시스는 일단 악재 나왔기 때문에 시세 분출을 오늘 음봉으로 전환하고 마감될 것 같고요. 마녀공장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마녀공장이 아마 가장 대표적으로 중국향과 관련된 뉴스가 나왔었을 때 움직였었던 종목이라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차트가 아직은 완벽하게 죽진 않았어요. 단기세 흐름성 차트가 지금 보시면 5일 이동 평균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지금 현재 기간 조정 형태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더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현재 구간부터 물론 중국향과 관련된 뉴스가 조금 더 한 번 더 붙어준다면은 돌파 시도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구간입니다만 지금 여기서 국내 화장품주들에게 고민이 하나 있어요. 뭐죠? 중국향과 관련된 한한령과 관련된 뉴스들은 굉장히 좋은데 네. 우리가 전일 기준으로 금리 인하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경기 평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부정적으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선행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를 먼저 단행을 한 거거든요. 자, 여기서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제 자금들, 기금들을 얼마만큼 밀어주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아직 우리 정책적으로 모든 게 좀 안정적으로 해소된 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는 지금 안 좋다라는 평가이기 때문에 화장품한테 따라붙는 악재는 바로 그겁니다. 경기가 안 좋다. 경기가 안 좋다가 가장 중요한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 이런 단기성적인 트렌드로만 좀 접근을 하시고 현재 좀 안정성적이지만 이제 정부에서 어느 정도 화장품 소비재나 내지는 이런 지금 개인들 우리 국민들의 또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지원책들이 좀 발표가 나온다면은 충분하게 반응할 가능성은 있으니까요. 지금 아직 정부에서 이제 안정감을 취하기에는 좀 시간이 아직 더 남아 있는 상황인데 해당 소식과 이제 이후로 안정적인 정책들이 연속적으로 나온다면은 그때 더 추가적인 돌파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점 아직 주가는 싸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화장품주 우리 경기 안정화 상황까지 함께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이슈 세 가지 다뤄봤는데요. 우리 시장의 움직임까지 체크를 해봤는데 오늘장에서 우리가 또 들어가 볼 종목도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짚어주실까요? 조선주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조선주 담으려고 가지고 나왔고요. 최근에 삼성중공업도 계속 잘 가고 일승도 나쁘지 않고 오늘 좀 쉬어갈 때 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가 29만 9천 원에 편입하도록 하고요. 오늘 종목은 HD 현대중공업이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양 플랜트 그리고 대형 선박 엔진 조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앞서서 사실 설명은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HD 현대중공업 나쁠 게 없다. 조선주들 지금 현재 계속해서 강세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HD 현대중공업을 바라보는 게 하나와 이제 원팀 수주로 나가게 됐습니다. 70조 함정 시장에 진출을 한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 이 함정 진출 미리 말씀 전해드렸었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삼성중공업 말고 하나 같은 경우에 가장 강점이 뭐였습니까? 미국 필리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다는 게 가장 시장 내에서 긍정적인 평가였다면은 이제 HD 현대중공업, HD 현대 같은 경우에도 미국 조선소 인수에 나서게 됩니다. 이미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8곳의 지금 대상 지역을 이미 물색을 완료가 된 상황이고 이미 트럼프 정권 이전부터 물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트럼프 정권 이후에 그럼 조선소의 가격이 변동이 있는가라고 하면 변동이 없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 내에서도 그렇게 부담감을 안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미국 진출이 지금 현재 가시화 구간에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HD 현대중공업 충분히 미국향으로도 추가적인 레벨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고요. 북미 사업적으로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모습 그리고 LNG 지금 선박 건수는 상당히 수주권이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네. 최근에 이제 조선주들 특히나 HD 현대그룹주들이 선행적으로 일부 조정을 보였습니다만 앞선 구간에서 지금 박스권을 이탈하지 않는 선 내에서 안정적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부터 기간 조정이 일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면 충분하게 가격 돌파는 가능하다라고 말씀 전해드리면서 목표가를 저는 지난 고가 37만 500원을 돌파하는 39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단기 추세 이탈 나오는 26만 원으로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가지고 우리가 정말 먹거리와 관련된 이야기들 아니면 올라가는 종목들 정말 지금 많은 상황인데 지금 현재 주도주들 쫓아서 트레이딩 하시는 게 가장 계좌의 이로운 길이다라는 점 말씀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HD 현대중공업 잘 가주길 바라면서 저희 한번 리뷰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3빌리언 한번 들어갔었는데 2월 17일에 매수를 했었어요. 수익률이 최고가 기준으로 10% 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도 강한데 이 종목도 한번 리뷰해 주시죠. 3빌리언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3빌리언 같은 경우에 지금 FD의 승인 건수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소식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최근에 주가 흐름 보시면은 눌린 구간이 나올지언정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강세 주가 트레이딩에서 5일선, 21선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전해드렸었죠. 1차적으로 우리가 수익권을 거둔 이후에 다시 눌린 구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구간대로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충분하게 7,260원 지난 고가 돌파할 수 있다라고 말씀 전해드리면서 7,620원 돌파할 때까지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3빌리언까지 만나봤습니다. 남은 수요일장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 성투하시기 바랄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